안녕하십니까. 도커투자치 대리민원입니다. 오늘은 테이퍼링 시기에 애플 신고가를 바라보면서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은 주식시장 회복으로 인한 산타 랠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오미크론으로 폭락했다가 복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타 랠리와 의미할 때 좀 비교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기분 좋은 연말 연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주식 물량 잘 붙은 분들과 현금을 투여한 분들은 훈훈한 연말 연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최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일 것입니다. 아직도 이로 인한 시장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에 작년에 반영이 얼추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신물나게 반영을 했죠. 시장도 좀 통과 의례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를 촉발시킨 코로나는 백신이 일반화되면서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도 이제 할 만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많이 묵었다 아이가 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더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을 일컬는 그 타이트닝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이 타이트닝도 이미 1차 백신 접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봄에 금리가 오른다면서 큰 진동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시장에 있었죠. 어찌 보면 빅테크들은 백신 접종을 1차, 2차를 한꺼번에 맞은 듯한 큰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리 변동을 한다고 해서 빅테크 주식들의 그 주가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출렁여도 다시 복구가 되니까 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죠. 지난 독거 투자일지에서 올해 2022년에 연준 점도표에 따라서 0.25%씩 3번 금리를 인상한다면 결국 0.75% 정도 연말에 이제 상승하게 될 것인데 이 정도는 큰 큰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인 2023년에 여기다가 3번 더 금리를 올려서 1.5%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시장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그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끽해봤자 이제 0.75%까지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시장에. 그래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소리가 들리면 저 머리에서 좀 개가 짖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적 긴축이 임박하는 상황에서 애플이 이제 신고가를 내서 3조 달러를 시총 찍었죠. 독도에서는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왜 애플은 신고가인가, 그리고 반도체로 보는 IT 기업들의 군웅할 거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거품이 아닌가, 결국 IT 주식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애플은 시총 3조 달러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시총이 1조 달러가 좀 넘잖아요. 이거 기업 하나가 이 정도 3조 달러라면 정말 미친 게 아닌가라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왜 그렇지 않은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가치를 시장에서는 대략 1조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했지만 이제 점점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전 같은 버블 논란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 유명한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떨어져 나왔죠. 아직도 버블 얘기, 테슬라 관련해서 버블 얘기를 하면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사람으로 이제는 평가받기 십상입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테슬라가 버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허를 분석한 책들과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여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외에 우주 항공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1조 달러 가치에 포함이 되겠죠. 그 가치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타이트닝이 다가오긴 하겠지만 테슬라의 분기별 차량 인도량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애플이 시총 2조 달러대에서 오래 머물렀죠. 작년에 한 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 3조 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1조 달러가 이제 추가가 되었죠. 물론 그 1조 달러가 추가되는 도중에 M1 칩 같은 혁신적인 반도체의 가치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저는 테슬라의 가치 1조 달러가 반영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플에게 있어서 자동차 산업 진출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플랫폼 비즈니스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테슬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는 제가 볼 때는 루시드나 리비안 같이 차량 판매 매출이 몇십억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스마트한 공룡이라 할 수 있는 애플입니다. 전기차의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은 곧 제가 볼 때는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소프트웨어 싸움이 되는데 여기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진 것이 바로 테슬라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다름 아닌 플랫폼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 독보적입니다. 여기에 M1 칩이 이제 올해 M2 그리고 M3가 내년에 또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그 압도적인 칩 설계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반도체 역시 나오긴 하겠죠. 이 부분은 테슬라가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은 스마트폰 기업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강자는 삼성전자였죠. 스마트폰 시장 매출은 최근 10년간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1위로 장악을 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에서부터 저가형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신흥국 위주로 공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한 개당 그 매출 평균 단가가 대략 20만 원대였습니다. 애플이 고가형 위주로 팔다 보니까 80만 원대였던 걸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판매 대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쪽수로 밀어붙여서 점유율 1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매출이 드디어 애플이 삼성전자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작년에 일어났는데 저도 약간 이 얘기를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에어팟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에서 압도적인 그 매출을 보이고 있죠. 점유율도 보이고 있고 에어팟 그 이어폰 한 품목의 매출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보다 많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40조 원이 넘죠. 이 비즈니스는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굉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너도 나도 이 못생기고 음질도 별로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이런 30만 원이나 하는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리고 편의성에 힘입은 바가 크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M1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이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애플이 커버하는 모든 기기에서 이런 M1과 같은 애플 실리콘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성능과 저전력이 들어가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지 이전 독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손대는 족족 모든 품목이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맥을 쓰다가 언젠가부터는 안드로이드 폰과 윈도우 PC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근래 들어서 에어팟 프로와 맥북을 다시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며칠 전에 구매한 16인치 사양의 맥북 프로를 쓰는 첫 번째 독고 투자일지이기도 합니다. 몇 달 뒤에 M2 칩이 나올 것이긴 하지만 영상 제작용으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램 17 i7 CPU가 탑재된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을 쓰다가 이 그 맥북으로 바꾸니까 인코딩 4K 영상 인코딩 속도가 3-4배가 빨라지면서 정말 놀랍다는 이런 경험을 좀 사용자적인 경험을 하고 있고요. 뭐 작업을 할 때도 버벅거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 사려면 인텔 쪽에서는 맥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좀 줘서 사야 되는데 정말 그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을 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성비 제품이 되어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제품은 노트 20지만 아이폰 13이 가끔 생각납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뭐 성능 부분들도 그렇고 뭐 사진도 그렇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써오던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 1위가 바로 애플이 된 거고 시총 3조 달러를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애플의 강점과 경쟁사와 산업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상식적인 이야기만 제가 했습니다. 제가 깊이 들어간 건 얘기가 하나도 없죠. 분석이라는 말을 붙이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글이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수긍을 하실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버블일까요? 아니면 더 앞으로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